제가 이제 지난 한 3일 동안 열심히 서류를 만들었는데요.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어, 어, 거기 진실규명, 예, 규명위, 예, 군사망사고 규명위에 이의신청서를 지금 작성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성이 되면 우리 공개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며칠 동안에 새로운 서류를 작성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프로펠러 문제, 천안함 프로펠러가 휘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대전에 국방부의 이 프로펠러가 휘어진 것의 내용을 조작하는 데에 가장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과학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프로펠러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을 바꾸고 논리를 바꿔서 그거를 이제 그런 논리 근거를 국방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까지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2019년에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2019년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각하가 기각이 되고 또 재항고를 하고 또 기각이 되고 재항고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대검찰청에서 기각 통지문이 지난주에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재정 신청을 이제 해야 돼서 그 서류를 만드느라고 한 3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우리 천안함 유가족분들께 제가 어떤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 또 진지하게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다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준비를 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준비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종원 선생님, 예, 많은 정치 지식을, 아유, 그렇죠. 그 옛날 서프라이즈, 예, 그 옛날 서프라이즈 아직도 지금 살아는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의 명복은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아마 또 이것도 보지만 아침부터 또 화가 나실 텐데. 예. 자, 천안함 프로펠러 프로파일링이라고 제목을 천안함 프로펠러 어떤 문제가 있었나?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왜 멀쩡한 프로펠러를 건드려 라고 제가 서브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멀쩡하진 않지요. 프로펠러가 찌그러졌으니까 멀쩡하진 않지만 프로펠러가 찌그러진 데에는 찌그러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엉뚱한 데로 가져가니까 장난친다고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펠러 3번 말 바꾸기입니다. 3번 말 바꾸기의 첫 번째 일부 해저에 부딪혀 휘어졌다. 예, 해저에 부딪혀서 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보세요. 좌연 프로펠러, 그 다음에 우연 프로펠러 이렇게 있죠. 특성을 보면 일단 요걸 보면 이 허연 거는 따개비입니다. 따개비. 허연 따개비들이 있는데 요 좌연 프로펠러 쪽은 요 날개 쪽이 조금 그저 따개비들이 다 사라졌네요. 이 프로펠러는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닷물 속에서 회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접촉을 할 수 있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럼 따개비가 발생을 하면 온갖 균일하게 모든 곳에 따개비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성을 보면 좌연 프로펠러는 날개 쪽이 조금 전부 따개비들이 사라졌습니다. 자, 우연 프로펠러를 보게 되면 이쪽 가운데 축 있는 데는 따개비들이 그대로 있지만 날개 부분은 뺀질뺀질하게 전부 그냥 그라인딩 하듯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좌연 프로펠러는 멀쩡한데 우연 프로펠러는 휘어졌네요.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요거는 S자로 휘어졌네요.
S자 휘어짐 현상. 그러고 밑을 보니까 뚝뚝뚝 잘라졌는지 부러졌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천안함 좌우연 프로펠러입니다. 이 진실을 찾아서 제가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안함 처음 조사를 하러 갔을 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라는 책을 2012년에 제가 출간한 책인데요. 저 이후로 다른 책을 내질 못했습니다. 첫째는 뭐 출간하는 것도 뭐 비용도 들어가지만 2012년에 제가 저 책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저 책 내용에서 크게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수정해야 될 내용이 전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거를 내면 정보 개정판이 되는데 사실 그러한 데에 시간 쏟느니 진실을 밝히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 2012년 이후로 출간은 더 이상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이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날 천안함 첫 조사하던 날 제가 처음으로 그 천안함을 조사하기 위해서 4월 30일 날 평택에 갔는데요. 그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천안함으로 이동을 해서 함수에서부터 한미 끝까지 조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몇 토막입니다. C는 저고요. 국은 국방부 위원이고 미는 미국 위원이고 영은 영국 위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선체 하부 스크래치는 전형적인 좌초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국방부에 계신 분이 아니다. 좌초는 없다. 배가 가라앉아 생긴 거다. 배가 가라앉아서 해저에서 1200톤 배의 절반이 나눠져서 한미 같으면 500톤 정도인데 물을 잔뜩 바닷물을 잔뜩 먹으면 그것도 한 1000톤 됩니다. 1000톤 구조물이 물속에서 조류에 밀려가지고서 바닥에 스크래치가 생긴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 국방부 있는 분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안함이 두동강이 날 정도의 폭발이 있었다면 인근 수 킬로미터 이내 물고기들은 모두 떼죽음을 당했어야 될 텐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폭발이 없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국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물고기들 모두 조류에 떠내려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영국 위원이 당시에 조류가 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이제 프로펠러 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펠러 휜 것은 이 배가 좌초를 했다가 빠져나온 증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냐 하고 물어봤더니 미국의 위원이 아니다. 천안함이 가라앉았을 때 바닥에 부딪혀서 생긴 손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닥에 프로펠러가 부딪혀서 손상이 났답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한미가 가라앉을 때 앞부분이 먼저 깔았는데 앞부분이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먼저 깔았는데 그랬더니 손짓을 하면서 앞으로 쿵 뒤로 쿵 그렇게 해저에 닿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닿은 부분만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상이 되지 왜 블레이드 5개가 모두 휘었냐 그랬더니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해저에 닿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 위원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해저에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엔진이 부서져서 동력을 상실했는데 배가 반토막이 나서 동력을 상실했는데 엔진이 돌아가냐고 그랬더니 미국 위원이 anyway 그런 거예요. 뭐 자기도 할 말이 더 없죠. anyway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보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말하기를 이 어뢰를 가지고 environment friendly green torpedo라고 한다. 친환경 녹색 어뢰라고 얘기를 하고 놀리고 있다 하고 내가 허참했더니 자기도 비시기 웃더라고요. 예, 요게 이제 천안함 선체를 조사하는 동안에 나눈 좌초의 증거와 함께 충돌의 증거 그리고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인을 하고 사실상 천안함 유관 검사를 마무리하였다. 요건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거기 39쪽 40쪽에도 지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날 첫날 있었던 정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책은 저기 어디 가서 사실라 그러면 없습니다. 전부 단절됐습니다. 더 이상 출간하지도 않았고요. 저희 사무실에 몇 권 있기는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추가로 추억 삼아서 다시 한번 출간할 거는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한미가 침몰하기 전에 이렇습니다. 함수, 한미, 그리고 가운데 미상의 물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닝타워, 천안함을 반토막 낸 녀석, 그 녀석의 코닝타워가 가운데 있고요.
요 한미의 모습을 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위에만 요렇게 꼬리가 나와 있지만, 그죠? 수면 위에만 꼬리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런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 요 수면, 요 해수면으로부터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점점 앞부분이, 이 한미는 앞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가라앉아서 완전히 거꾸로 쓰게 되면 길이가 38m입니다. 한미가. 그럼 수심이 47m면 겨우 9m만 더 내려가면 해저 바닥입니다. 9m만 더 내려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배가 쿵 내려가서 그 다음에 스르르르 옆으로 눕게 되는데,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으로부터 불과 180m 조류를 따라서 떠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180m 수준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게 12층 건물 높이에요. 12층. 좌우 폭 10m, 가로 세로 10m에 높이가 38m면 우리 그냥 도로에서 이렇게 옆을 쳐다보면 12층짜리 건물입니다. 12층짜리 건물이 겨우 47m 수심에 버젓이 누워 있는데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찾는 흉흉만 했죠. 자, 아무튼 이렇게 거꾸로 내려갔으면 프로펠러가 하늘을 쳐다보고 물속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미 완전히 엔진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국방부 요원이든 미국 요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전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도 이 말을 해놓고 이거는 영 아니겠다 싶으니까 나중에 걷어들입니다. 그 논리를. 해저 지반에 닿으면서 블레이드가 휘어졌다는 논리를 폐기를 해버려요. 국방부도 폐기를 하고 미국 팀도 그렇고 영국 팀도 그렇고 그 더 이상 주장을 안 합니다. 이게 최초로는 이 거짓말을 했던 거죠. 잠깐 요 영상을 보면, 자 보십시오. 지금 요 상태와 바로 고추 섰을 때의 함수가 다르죠. 이쪽 왼쪽을 보면 요 시간이 21분 22초 40초, 22분 40초, 23분 38초. 그럼 요 둘 영상 사이는 물론 TOD 영상에 시간차가 있지만 어떻든 거의 1분 뒤의 모습입니다. 왼쪽 거에 보다 오른쪽은 1분 뒤, 정확하게는 58초 뒤의 모습인데 함수와 함수의 이게 다르죠. 왜 다르냐? 요 가운데 있던 녀석, 요 녀석이 물속에서 함수, 함미 모두를 건드립니다. 모두를 바디가 선체를 건드리기 때문에 함수가 거기에 부딪혀서 회전을 이렇게 선회를 한 형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 이후는,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이거 뭐 아무리 봐도, 자, 가운데 미상의 물체가 바디가 살짝 수면 위로 드러났다가 가라앉습니다. 언젠가는 요 영상만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이 영상이 나온 오리지널 영상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쫙 분석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속에는 거의 이 전체를 커버할 만큼의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코닝타운 TOD 영상상에서 잡히는 것은 온도 변화가 있는 것을 색상을 달리 잡기 때문에 이 영상만으로 정확한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걸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계략적인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속에서 함수와 부딪히기 때문에 함수가 한 바퀴 회전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물속에서 천안함 반파된 잠수함과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함수를 한 바퀴 쭉 선회시킵니다. 21시 23분부터 24분까지 1분 사이에 보면 함수가 점점 그죠? 여기서 가운데 있는 점이 이쪽으로 가면서 물속에선 부딪혀서 함수가 한 바퀴 선회를 합니다. 멀쩡하게 반파된 함수가 스스로 선회를 가만히 있다가 선회하는 것은 무언가 부딪혔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쭉 시간대별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미상의 물체는 함수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건 표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함수는 이미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함미는 깔아앉았고 함수는 서서히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뒤쪽으로 이 물체가 빠져나와서 오른쪽으로 쭉 가요. 그러니까 TOD병이 저거 뭐지 싶어가지고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잡습니다. 그죠? 무슨 뭐 방송국에서 카메라 무슨 영상 촬영 전문 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물체가 잡히니까 저건 뭐지 싶으니까 천안함과 그 물체를 동시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잡았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구조하러 오지 않습니까? 넘버원 고속정이 옵니다. 넘버원 고속정이 와서 천안함 옆에 이렇게 봅니다. 요 시간이 21시 56분 30초니까 사고가 발생한 지 22분에 발생한 뒤로 34분 뒤에 넘버원 고속정이 오고 그 뒤로 넘버2 고속정도 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넘버1 고속정과 넘버2 고속정 모두 천안함을 구조하러 대원들을 구조하러 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넘버1 고속정은 여기 머물고 있는데 넘버2 고속정이 쏜살같이 사라져 버려요. 어디로? 아까 그 녀석, 예? 아까 그 녀석 요 점 찾으러, 요거 찾으러 오른쪽으로 쏜살같이 갑니다. 예? 자, 넘버2가 가버려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넘버3가 또 오네. 넘버3가 와서 이 배는 그래도 천안함 구조하겠지 해도 왔더니 넘버1은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56명이 가판 위에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인데 넘버1은 대기하고 있는데 넘버3가 와서 씩 가더니 넘버3도 지나가 버리네. 가버립니다. 뭘 의미하느냐? 그죠? 우리가 한눈에 보더라도 그죠? 미상의 물체가 천안함 함수보다는 2배나 더 중요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죠. 한미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속정 한 척이 남아있고 고속정 두 척이 어디론가 갔다면 2배나 더 중요한 곳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체를 쫓아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 고수정 얘기를 했지만 이 본질 오늘 드릴 말씀은 뭐였냐면은 이 프로펠러가 물속의 해저 지반에 부딪혀서 휘어졌다는 국방부의 첫 번째 주장은 아무튼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서 폐기가 됩니다. 자, 폐기돼 버립니다.